안녕하세요. 메시지 책방 책방지기입니다. 자, 메시지 책방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컨텐츠랄까요? 책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엔 종이책으로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와우, 20만 부가 팔려서 기념 리커버 에디션이 나온 책입니다. 바로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선정할 때 몇 가지의 기준이 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책 제목,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면 이거 하고 좀 잡아요. 근데 그 책 제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 눈을 사로잡는 건 아무래도 작가가 누구냐는 거죠. 어떤 작가님이 이 책을 쓰셨나에 따라서 그 작가님의 컬러와 그 작가님의 어떤 느낌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책을 잡는데, 이 김미경의 리부트는 제목과 작가님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는 책이라서 이 책을 좀 잡고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저자를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김미경, 우리 강사님은 전 국민에게 꿈과 도전을 또 불어넣어 주시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북돋워 놓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29살에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고요. 29년간 무대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많은 강연들을 해왔어요. 중소기업, 대기업, TV, 유튜브, 리더십과 인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 자기계발, 많은 것들을 강의를 하셨는데 2020년 1월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래서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스탑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강사로서 많은 다른 일도 그렇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시네요. 강산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자신의 꿈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김미경 강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해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십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수천 장의 리포트를 읽으면서 실질과 폐업, 또 거기에 놓인 숱한 사연들을 읽고 지금껏 그래왔듯이 또 하나의 인생의 숙제를 풀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바뀐 세상에 대한 공식을 발견했고 힘든 처지의 사람들과 또 이런 해법을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김미경 작가님께서 쓰신 우리 책 김미경의 리뷰트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좀 책 소개를 먼저 좀 드릴게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출판사에서 올려주신 책 소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재앙의 한복판에서 리부트 열풍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책 김미경 리부트 20만 부. 와우, 지금 20만 부 요즘은 엄청난 건데 리커버 에디션 양장본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출간된 코로나 관련서 500여 종 가운데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 책은 28년간 강연장을 누비며 수백만 청중을 만나온 국민 강사 김미경이 코로나 강의 수업 제로 영원이 된 후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를 공부하고 연구한 끝에 생존 공식을 찾아내 자신과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과 나누고자 쓴 책입니다. 1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냈던 그녀에게 이 책은 참 특별하다. 이 책을 쓰며 깨달은 생존 공식을 자신들에게 적용해 오프라인 강연장을 과감하게 떠나 온라인 교육 사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어낸 직원 60명을 둔 스타트업 CEO로 거듭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책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1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빠른 추격을 증명해낸 셈이다. 아직 코로나에 발이 묶여 있다면,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하다면, 가게 문을 닫을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위기를 넘어서는 일자리와 비즈니스의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한 이 책을 권한다. 우리 개인에게 진실한 것은 나의 생존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낙담하고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었어요.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책을 쓴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요.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1.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세 번째, 나는 강의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갈 거야.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파트 2는 내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리부트 공식. 사실 이 책의 핵심 파트죠, 여기가. 이 책의 핵심 파트에서 첫 번째 리부트 공식은 온택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라. 우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리부트 공식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세 번째, 리부트 공식은 인디펜던트 워커. 그러니까 자유롭고 독립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수입의 구조가 한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올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번째는 리부트 공식이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생각하면서 투자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파트 3에는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해가지고 1.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라. 2. 불확실한 시대에 시나리오가 빛난다. 자신의 스토리와 시나리오를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3.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 쓰는 법. 4. 추격자가 되어 리부트의 속도를 올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파트에는 뉴 러너, 새롭게 배우는, 계속 끊임없이 리더는 배워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배워야 한다라는 의미로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1. 변화와 나란히 걷는 즉시 교육의 시대가 왔다. 2. 57세 김미경이 파이센을 배우는 이유. 3.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만들어라. 4. 미래를 꿰뚫는 촉을 만드는 세 가지 습관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트 5 다섯 번째는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1. 기후변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아워. 2.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세 가지 백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에필로그로 이 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은 알라딘에서 제공한 문장을 참고하였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내가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게 되기를 중에서 있는 문장입니다. 힘들어하는 내 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결심했다. 책을 써야겠다. 내가 알게 된 것들 더 많은 이들과 제대로 나누어야겠다. 나만을 위한 솔루션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일과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 연구한 책들이 이미 여러 권 나왔다. 그러나 나는 이 낯선 세상과 내 인생을 연결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주는 책, 달라진 세상에서 개인의 삶과 성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을 쓰고 싶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1,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이후 겉보기에는 사회가 잠시 정지선 앞에 멈춰있는 듯하지만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뒤엉켜 있는 엄청난 양의 혼동 상태로 존재한다. 혼돈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질서가 잡혔을 때 질서의 크기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혼돈으로부터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 질서를 어떻게 빨리 알아채서 질서 안으로 빠르게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다. 내가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곧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기회는 질서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기회를 잡을 기회가
우리가 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 2에 있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인간 김미경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통해 수많은 기기와 사람과 무제한으로 연결할 수 있는 상태, 이를 전문 용어로 하면 초연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초연결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제한적인 시공간을 뛰어넘어 연결의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을 말한다. 초연결을 만드는 것은 초지능이다. 초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일컫는다. 생물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자기 개발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해내는 기술이 바로 초지능이다. 한마디로 인간 이상의 지능을 활용해 물리적 제약 없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초연결이다. 초연결은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마비된 일상을 다시 재개하는 대안으로 강력히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대성된 초연결의 힘을 빌려 잠시 멈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들의 선택이 바로 초연결일 것이다. 그렇죠. 새로운 언택트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파트 2에서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거든 내가 원하던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일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는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바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예전에는 한번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죠. 한번 들어가면 우리 아버님 세대는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냥 평생에 뭐 2번이나 3번 정도 직장을 바꾸거나 어떤 하던 일들의 카테고리를 바꿨지만 이제는 뭐 4번에서 5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젊은 세대는 아마 거의 10번 정도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의 자신의 직업들을 바꾸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해낼 수 있는 인디펜던트 워커를 준비하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 3에 나와 있는 나를 살리는 리부트 시나리오를 써라 중에 있는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신대륙과 같다. 이 새로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파트너가 필요할까? 세상은 지금 함께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들이 임시가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이고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러나 이 리부트 공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동력이자 성장의 추진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이 내준 귀찮은 숙제이자 내일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토록 다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가 없는가로 갈린다. 변화가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변화를 자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변화를 활용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꿈을 잠시 잃어버렸을 수 있다. 그러나 혼돈 속의 거대한 질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상당히 공감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파트 4에 뉴 러너가 되어서 배우는 사람, 일자리를 구하자라는 얘기를 있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석가 유발 하라리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간이 일자리를 잃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것이고 우리는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간의 육체적 능력은 로봇에게 뒤지고 정신적 능력마저 인공지능에게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규제를 해서라도 속도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청난 속도로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재적응하려면 인간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개개인이 추격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새로운 첨단 기술을 배우고 융합하지 않으면 당장 일터에서 쓸모없어지고 무용계급으로 전락한다. 이제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자 일상이다. 자, 우리 학교 공부 끝나고 나서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우리가 따로 회사에서 재교육 시켜주기 전에는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워낙 속도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서가 정말 큰 재교육이다. 지난 것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앞의 것들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독서가 큰 재교육인 것 같아요. 지금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재교육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자, 파트 5번째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있는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인생의 절반을 지나온 나도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앞으로 황폐해진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2019년에 10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숙연해졌다. 왜 한정된 자원을 마구 쓰고 돌려놓을 대책도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아이들이 이 억울한 호소는 기후 위기가 이렇게 생각한데도 눈을 감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어른들에게 보내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구조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옥이 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이전에 시대에 살았던 분들, 또 우리가 살았던 사회,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사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개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이 지역 안에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 나는 무엇으로 이 시대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든지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거, 특별히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부터 되게 주목받아야 될 단체는 비영리 단체, NGO 같은 단체들이죠. 그런 비영리 단체들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라는 말에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책의 내용은 파트 5번째에 있는 공존의 철학자 뉴 휴먼이 미래를 구한다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는 언제나 끝날 것인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 아이들이 불신이 아닌 배려와 신뢰를 먼저 떠올렸으면 좋겠다. 혐오 대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부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코로나라는 재난 앞에서 내가 더 힘들지 않느냐는 따뜻한 말 한마디, 당신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리적 생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생존, 신뢰의 생존이다. 마음의 면역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회복 탄력성의 속도도 사람마다 같지 않다. 나보다 조금 느린 이들도, 조금 약한 이들도 기다려주고 손잡아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의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가장 힘들 때나 역시 구원해 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을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자. 너무나 멋진 문구 같아요.
자, 나만 생각하는 시대에서 내가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를 꿈꿨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코로나 요 시기에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실제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한국의 뉴스를 기사를 좀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대학 입시를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수능이 다 작년에 끝났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리고 대학 입시들을 이제 서류를 다 넣었는데 부산 지역에 대학의 40개 정도가 미달이 되었대요. 와우, 미달이. 부산이면 아무래도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부산 지역에 40개 정도의 대학이 미달이 되었고요. 미달이 된 학교 중에서는 국립대도 속해 있다 하더라고요. 뭐 부산대, 부산외대 같이. 그런데 부산에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미달이 된 이유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학의 숫자는 많은데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보다 줄었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을 이제 실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가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대학을 갈 의미를 많이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래서 뭐 요즘은 고등학교 때부터도 뭐 학교를 빨리 그만두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뭐 유튜버라든지 뭐 래퍼라든지 뭐 그런 것들로 그냥 빠져서 대학에 꼭 가서 배워야 할 게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단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대학을 많이 안 가려고 하고 또 대학들도 대학을 운영하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학의 정원을 늘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 학과에 120명을 뽑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지방보다는 그래 내가 부산보다는 그래도 서울이 낫지 하고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현상들 때문에 부산에 있는 대학들이 미달이 되고 되게 대학을 운영하는데 또 학생들을 모으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아티클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뭐 교육부가 이거는 각 대학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야 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정부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과 기관들이 이것들을 놓고 좀 연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또 상권들과 또 이쪽에서 나오는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회사들까지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책 소개 김미경의 리부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또 다시 다음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